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부산시의회를 만나서 더 나은 부산을 위해 고민합니다.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이 끼인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또 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분인데요. 김태우 의원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끼인 세대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이에요? 원래 있던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끼인 세대. 말 그대로 끼어있는 세대. 정확히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끼어 있는 세대라고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 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법이나 시의 조례를 보면은 청년은 35세까지로, 지금은 늘었는데 그 당시 때 35세까지로 규정을 해놨었고, 노년층은 60세 이상, 그리고 네. 55세 이상은 신중년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가 정책들이 보면은 이 생애 주기별로 네.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딱 빠져있는 세대가 35세에서 55세까지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세대들은 뭐가 부족해서 빠져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 회의를 통해서 끼인 세대라고 명명하자라고 해서 한 거예요. 또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 노년, 청년 이렇게 관련된 이런 뭐 법안이나 지원 정책들은 있는데 이 중간 세대들에 대한 정책은 뭐 이렇게 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이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된 이런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마 제 살아온 과정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시청에 과장으로 2018년도까지 근무하다가 2020년도에 다시 다음 직장을 얻기까지 2년간 백수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백수인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만난 분들이 다 끼인 세대였을 거고,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들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저처럼 멈추는 기간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돈 버는 기간만 있었지.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우리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또 얻어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대들은. 근데 반대적으로 제가 백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청년들은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백수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다 해줘요. 웬만한 거. 나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저도 느꼈던 것 같고, 그걸 느끼는 세대 사람들도 많을 거라 봐요. 뭐 MC님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저 인간이 이 말하구나 생각하실걸요. 의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도 만드신 거세요? 네. 만드신 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가 재작년에 통과가 됐고, 네. 작년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제가 용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4050 세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용역을 했었고, 지금 6대 분야 32개 과제를 만들어서 올해 3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 안에 실질적으로 먼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게 두 가지가 그 교육시간 바꾸는 거. 우리들도 그 이직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바꾸는 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4050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끼인 세대 이 시민들이랑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나요? 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요, 우리 시가 작년에 했던 건데, 세 자녀 가정을 많이 도와주다가 작년부터 세 자녀를 나오면 도와주는 지원책을 만들었는데 두 자녀까지 줄였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4050들이 딱 지금 두 자녀, 세 자녀인데 도와줄 필요 없다. 왜요? 그러니까는 한 자녀를 놓은 가정을 도와줘야지 두 자녀를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 있을 때 국가가 많이 도와준다는 걸 깨달아서 한 명을 더 갖지, 두 명 있는데 많이 도와준다고 세 명 놓지는 않는다. 되게 사고의 전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아기가 하나 있는데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한 명을 더 넣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우리 세대는 맞벌이가 많거든요. 이 맞벌이를 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이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사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회사를 쉬어야 되고 이삿짐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가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다른 분이 덧붙인 게 뭐냐면은 격려 단절 여성들을 그런 이삿짐 센터 같은 데를 시가 만들어서 이사를 도와주고 정리까지 해주는 시스템을 시가 만들어주면은 맞벌이 분들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또 다른 사례는 없었나요? 여성들이 자녀를 놓으면 운전을 그래 많이 배운대요. 왜냐면 아기를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어디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병원 같은데. 근데 운전을 그때 배우다 보니까 미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은 있는데 부산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에 카시트가 달리는 택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들이 급할 때 운전을 못하면은 그 애를 카시트에 태우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끼인 세대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이런 목소리들은 사실은 돈이 얼마 안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조금만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만 만들어지면은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랑 지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돼가고 있는데 반응은 좀 어때요? 그 교육은 수요가 많대요. 생각보다 많대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이거를 그러니까 학고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공무원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4050 채용 촉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5억 4천 반영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청년들이 취직을 하면은 그 청년들의 취직된 일자리, 그러니까 임금을 시가 보존을 해줘요. 어느 정도. 그 어떤 말씀이세요? 뭐 지주청 네.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직하면은 이 청년들의 돈의 반을 시가 내준다는 뭐 이런 것들이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그걸 모델로 해서 4050이 재취업했을 경우에 또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7명이 정규직으로 4050 세대가 취직을 했고 이게 대부분 제조업이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자리도 아니에요. 네. 그런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작년에 했고 올해는 2억 예산을 늘렸어요. 의회에서. 내년에 7억으로 한 130명 정도를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부산을 위해서라도 끼인 세대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들이 많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네. 상태에서 창업을 하지 않고 회사원으로 존재하던 분들이 네. 실제로 창업을 하는데 대부분 다 외식업으로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부가가치가 외식업으로 한정돼 간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네. 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청년들도 계속 남을 수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계속 있어봤자 나중에는 장사밖에 못해 라는 인식이 있다면 누가 부산에 있고 싶게 하겠어요. 네. 저는 청년 유출 문제도 막으려면은 지금 4050들이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걸 간담회 때 4050 세대들이 잘했댔단 말이에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부산이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부산을 안 떠나지 않겠냐. 근데 내가 회사 다니다가 이직도 안 돼가지고 외식업 차리고 장사하다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 누가 있겠냐. 그죠. 그 모습을 또 보고 청년이 또 있어야지 또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을 또 얻어서 계속해서 일자리도 얻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어린아이들도 또 살기 보고 좋은 남고.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을사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산에서 올해 좀 필요한 과제, 꼭 필요한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산시 구성원들 모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글로벌 호우도시법 통과일 겁니다. 이 글로벌 호우도시법이라는 게 법 자체가 가진 상징성도 있지만 부산이 뭔가를 해냈다라는 성취감도 줄 수 있고, 사실은 이 법을 통해서 물류 허브 중심 도시, 금융 중심 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유치된다면, 우리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부산이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좀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런 뭐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외 소외되는 거가 없는가를 보고 싶은 게 목표인데요.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마을버스 타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니라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같은 거 도입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 고용들 근로자들이라고, 제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겪었던 건데요. 자영업자가 쉽게 생각해서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은 노란우산 공제에서 도와줘요. 가입돼 있다면. 그리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던 종업원 있죠.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돈을 못 벌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를 찾아보고 싶어요.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네, 의원님께서 부산 시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상임위가 기획재경위원회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뭐 경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만나게끔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언제든지 저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잘 듣고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끼인 세대부터 청년, 노년, 다양한 부산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산의 구석구석 다양한 부분들을 또 살펴주시기 때문에 올 한 해 부산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